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번 시간은 동그라미 X게임 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답장을 달아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X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해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학습을 해볼 차례입니다. 일단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기에 앞서 우리는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뒤에 그 밑에 파이썬을 쓰고 파일명을 쓸 거예요. 근데 파일명이 너무 길죠?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이 왼쪽에 파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클릭. 그러면 이 파일명을 전체 선택을 한 뒤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엔터를 치면 파일명은 변경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사된 것을 터미널에 가져와서 우리는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쉽죠? 그리고 엔터. 자, 엔터를 했더니 어떤 창이 뜨나요? 이 창이 뜨죠? 먼저 두는 순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줄 때도 있어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곳을 선택하고 수많은 경험, 즉 데이터들이 쌓이며 그것을 토대로 움직임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을 진행시켜서 이해해보는 단계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컴퓨터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시작했네요. 자, 컴퓨터가 지금 탑 중에서 미들에 놨죠. 그걸 여기 터미널에 보면 기록이 남아요. 자, 클래스 네임, 자, 탑 미들이라고 뜨죠. 이 뒤에는 뭐 랜덤은 true, 랜덤적으로 선택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뜨죠. 언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에 뒀는지. 여기에 뜨는 것은 오로지 컴퓨터 기준이에요. 여기에 뜨는 것은 컴퓨터의 기준. 자, 이제 선생님이 둘게요. 선생님은 가운데.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만약에 컴퓨터가 나중에 여기 동그라미 두면 같은 모양으로 한 줄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막기 위해서 여기다 둘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기회죠? X표, X표. 여기에 X표를 두면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한 줄이 완성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바텀 레프트에 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줄이 완성되어서 선생님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럼 게임이 끝났으니 파이썬 프로그램의 출력물, 즉 터미널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X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그림과 이 터미널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터미널에 출력을 시킨 소스 코드는 192번째. 자, 192번째 줄을 찾아가면 돼요. 한번 가볼까요? 찾았나요? 우리는 중점으로 오늘 수업을 해볼 것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을 하고 열심히 듣길 바래요.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죠? def 함수를 선언한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run from this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매개 변수가 winner, board history, winner decision이라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코드를 짤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샵을 쓴 상태로 주석을 달아줘요. 여기에 보니 winner는 어떤 거다, board history는 어떤 거다, 그 다음에 winner decision은 어떤 거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함께 알아봐요. 자, 선생님은 위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위너는 이긴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오로지 사람 아니면 컴퓨터겠죠. 두 사람이 게임하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위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컴퓨터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컴퓨터가 여기 위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이제 브로드 히스토리입니다. 자, 브로드 히스토리는 뭐냐? 게임에서 각 단계마다 보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는 이긴 사람 기준으로 이긴 사람이 동그라미 또는 X를 두기 직전에 그 보드판 사항을 리스트로 나타냅니다. 리스트는 이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게임을 이겨서 이긴 사람은 휴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두는 사항이라고 하면, 자, 우선 게임판을 그릴게요. 선생님이 먼저 둘 때 그 두기 직전에 보드판을 보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놓여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안 놓여 있죠.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시간 1부에서 배웠죠. 리스트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빈칸을 나타낼 때는 숫자 뭐를 쓴다고 했죠? 그렇죠, 1을 써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타내고 싶으면 숫자 2. 그런 다음에 X표를 나타내주고 싶으면 3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보드 히스토리는 전부 다 빈칸이니까 우리는 0을 쓸 거예요. 이게 보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세 번의 동그라미 또는 X를 넣어서 상대를 이겼다면 각 단계마다 보드 히스토리는 그 보드판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몇 개 있어야겠죠? 그렇죠, 3개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첫 번째 뒀을 때는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적을 거고, 선생님 또 둘 거죠. 두 번째 둘 때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이 있겠죠. 그럼 그것도 보드판 사항이 리스트로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뒀을 때 그 두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여기 리스트로 남기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위너 디시즌을 설명을 할 거예요. 위너 디시즌은 뭐냐? 9칸 중에서 이긴 사람이 선택한 공간을 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9칸이 있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맞아요, 탑 앤 탑이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탑 미들, 여기는 탑 라이트, 여기는 미들 레프트, 미들 미들,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미들, 바텀 라이트라고 표현을 했죠. 만약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3번을 둬서 게임을 이겼다면 위너 디시즌에는 몇 개의 자료가 존재할까요? 3개의 자료가 필요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첫 번째를 여기 뒀다고 할게요. 그러면 위너 디시즌에는 첫 번째 자료에는 탑 레프트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뒀을 때 선생님이 여기 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쓰실까요? 미들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또 여기에 뒀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밑에 쓸게요. 뭐라고 기록이 남겠죠? 바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라고 써져 있겠죠. 이게 위너 디시즌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지금 밑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들이 전부 이런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프린트 그 다음에 %s 원더게인 큰 따옴표 %, 그 다음 가로 열고 위너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예전에 포맷 함수랑 비슷하다고 했죠. 포맷 함수는 %를 적는 대신에 중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 쓰는 대신 온점을 쓰고 그 다음 포맷 그 다음에 가로 열어서 이 안에 들어갈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였죠. 근데 요거는 대신에 중괄호 대신에 %를 쓰고 % 대신에 온점을 쓴 것 뿐이에요. 둘 다 하는 역할은 같아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게임을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이 게임을 했었죠. 선생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위너는 선생님이 되는 거겠죠. 휴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휴먼이 위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위너에 휴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휴먼이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냐? 그대로 %s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력된 부분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s 대신에 휴먼을 쓰고 그 다음에 원더게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한글로 수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동일해요. 왜 위에 거랑 동일하냐? 단지 위너만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도 위너만 들어갔고 아래도 위너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위너이 어디 들어갈까요? 맞아요. 이 %s에 들어가요. 근데 아까 위너이 휴먼이랬어요? 아니면 컴퓨터라고 했어요? 휴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출력된 게 어디에 나타나냐? 여기에 나타나요. Maybe the computer could run from 그 다음에 %s 부분이 휴먼으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 컴퓨터가 누구누구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인데 영어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한글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기. 자, for idx in range 가로 열고 len 가로 열고 winner decision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이 보이나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for가 while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간단히 말하면 for은 뭐?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 반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while은 그냥 무한 반복이라고 알아주면 편해요. for은 범위가 있는 반복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보여요? in이 보여요? for은 범위가 있는 반복이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in과 같이 쓰고 바로 뒤에 내장 함수인 range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for idx 여기 idx는 변수기 때문에 꼭 idx를 안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range라고 쓰고 가로 4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range라는 것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숫자를 셀 때 0부터 센다고 했어요? 아니면 1부터 센다고 했어요? 그렇죠. 숫자를 셀 때는 0부터 센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0, 1, 2, 3, 4. 자, 여기서 틀린 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4는 아니죠? 항상 마지막 숫자는 미포함이에요. 여기에서 레인지의 4는 0, 1, 2, 3을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for은 범위가 있는 반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 우선 idx로 들어가서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idx 부분에 다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1번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또 1번도 출동을 해서 idx에 1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idx라고 적힌 곳에 전부 1이라는 숫자를 넣어줘서 또 과정을 거친 뒤에 돌아오면 이제 2번이 출동을 하고 2번도 마찬가지로 idx에 들어가서 idx가 적힌 곳에 대신해서 2가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면 3번이 또다시 출동을 해서 idx에 들어가면 idx가 적힌 곳에 다 3이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겠죠. 더 이상 반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4번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y가 차이점은 범위가 있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len이라고 보이나요? 이것도 앞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len 함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길이를 나타내요. 자, 길이를 나타낼 때는 선생님이 0부터 센다고 했어요? 아니면 1부터 센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1부터 센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코드 적힌 것은 len 가로 열고 위너 디시전이라고 했어요. 승자 기준으로 몇 번 둬서 승리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위너 디시전은 9칸 중에 이긴 사람이 선택한 공간을 예를 들어 탑 라이트, 탑 레프트와 같이 0으로 적은 것이에요. 아까 게임에서 선생님이 3번 만에 이겼죠. 그러면 위너 디시전에는 총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3개가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 탑 라이트, 탑 미들, 탑 레프트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길이로 봤을 때는 3일까요? 아니면 2일까요? 그렇죠. 길이로 봤을 때 3이겠죠. 숫자를 1부터 센다고 했으니까 1, 2, 3. 그럼 이 부분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우리는 숫자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for idx in range. 자, 이 부분이 아까 숫자 뭘로 바뀐다 했죠? 그렇죠. 3으로 바뀐다고 했죠? 3. 근데 이 렌지 3에는 어떤 수가 포함된 거죠? 맞아요. 아까 0부터 센다고 했죠? 0, 1, 2. 자, 3은 써요? 안 써요? 그렇지, 안 쓰죠. 마지막 숫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더 깔끔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0, 1, 2로 요 위에 대신 쓸게요. 자, 이렇게 쓰니까 좀 더 간단해 보이죠? 선생님은 0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idx에 들어가서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이제 idx는 이제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rint 슬러시 n. 이 슬러시 n이 무엇을 뜻하냐면 줄바꿈을 뜻해요. 줄바꿈. 줄바꿈이 뭐냐? 한 줄 띄어서 쓴다라는 소리예요. The start of move %d. %d는 선생님이 정수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the board looks like this 해놓고 %idx 플러스 1 했죠. 그러면 이 idx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0을 넣는다 했죠. 0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전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출력이 어떻게 되냐? At the start of move 1, the board looks like this라고 출력이 돼야 돼요. 한번 그렇게 출력되어 됐는지 볼까요? 여기 보이나요? At the start of move 1, the board looks like this. 여기 1이라고 됐죠. 자, 이 부분 해석은 선생님이 0으로 한번 다 과정을 거친 뒤에 바꿔줄게요. 그 다음 봅시다. print board history, 그 다음에 대괄호 idx 있죠. 그럼 이 idx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board history가 뭐라고 했죠? 기억이 나나요? 게임에서 각 단계마다 보드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아까 뭐 이긴 사람 기준으로 이긴 사람이 뭐 동그라미 또는 X를 두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리스트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총 몇 번 만에 이겼다고 했죠? 아까 3번 만에 이겼다고 했죠. 그러면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3개 있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둘 때 직전에 보드판 사항, 두 번째 둘 때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 세 번째 둘 때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 이거를 선생님 간단하게 A, B, C라고 하면, 자, 여기 보드 히스토리 대괄호 0이라고 되어 있으면 0번째를 불러와라 소리예요. 이 보드 히스토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셀 때 0부터 센다 했으니까 어떤 거 불러오면 되죠? A, B, C 중에 맞아요, A를 불러오면 되죠. 그 리스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출력이 된 게 요거예요. 잘 보이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빈칸, 두 번째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는 빈칸, 네 번째 빈칸, 다섯 번째 빈칸, 여섯 번째 빈칸, 일곱 번째 빈칸, 여덟 번째 빈칸, 아홉 번째 빈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X표인데 X표를 두기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출력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print and %s. 자, %s는 뭐를 나타낸다고 했죠? %d는 정수를 나타내고 %s는 문자열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decide put their mark in %s. 이번에도 문자열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s가 두 개 있으니까 뒤에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나온 거는 앞에 s에 들어가고 뒤에 나온 것은 두 번째 %s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까 위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휴먼이 이긴 거죠. 휴먼이라는 글씨가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위너 디시즌 그 다음에 대괄호 idx 대가 있죠. 이렇게 변수 다음에 대괄호 나오고 그 사이에 숫자가 있으면 그 변수 안에서 몇 번째를 끌고 와라는 소리예요. 아까 위너 디시즌이 뭐라고 했죠? 그쵸, 9칸 중 이긴 사람이 선택한 공간을 영어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은 3번 만에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탑, 레프트, 미들, 바텀, 레프트 뭐 이런 게 적혀 있겠죠. 선생님은 그게 적기 힘드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0부터 세니까 0, 1, 2예요. 이게 위너 디시즌 안에 들어있는 애들인데 아까 idx는 우리 0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을 돌리고 있죠. 아직 0이 안 끝났으니까 이까지 끝나야 1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0이 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0번째를 끌고 가려 했으니까 A를 끌고 올 거예요. 그럼 A라는 곳에 그 장소 이름이 있을 거고 그게 여기 뒤에 %s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출력이 됐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and human. 자, %s에 human이 대신 들어갔죠. 그 다음 decide put their mark in middle and middle. 자, 여기는 결국 middle and middle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섰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0번이 끝났어요. 0번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제 1번이 출동할 거예요. 1번 출동 IDS 대신에 이제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러시 n, 줄 띄움이라고 했죠. 줄 바꿈.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얘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the start of move %d는 정수고 the board look like this고, 그 다음에 여기 id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이번에 idx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그렇죠, 이번엔 2겠죠. 그래서 여기 %d에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 2라고 적힌 게 보여요. 자, 이제 print board history 가로 대가로 idx. 그럼 여기에 이제는 idx가 0이 아니라 1이겠죠. 1이면 여기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렇죠, 대문자 B의 L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 대문자 B는 이 전체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력된 게 요거예요, 밑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이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 기준으로 두 번째 뭐 동그라미나 X를 둘 때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 직전에 보드판 사항이 컴퓨터가 두 번째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놔뒀나 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건 첫 번째 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 적혀있는 거, 세 번째 여전히 비어있고, 네 번째도 여전히 비어있고, 다섯 번째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둔 X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어있고, 일곱 번째 비어있고, 여덟 번째 비어있고, 아홉 번째 비어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 프린트를 볼게요. and %s, %s는 문자열을 나타낸다 했고, decide to put their mark in %s, 그 다음에 winner, 그 다음 winner decision 대가로 idx. 자, winner는 똑같아요.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이 휴먼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휴먼이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든 거죠. winner decision. 근데 이번에 idx는 숫자가 0이에요, 1이에요? 1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문자 b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자 b는 9개 공간을 각각 영어로 표현한 거랬죠. 그러면 요거에 오는 것은 선생님이 두 번째로 놓은 장소가 영어로 적힌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에 뒀냐? 한번 볼까요? 탑 라이트에 놨대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 X표를 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1번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2번이 출동하겠죠.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2를 출동시켜서 밑에, 이번에 2를 넣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이쪽 부분 이제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바꿔줄게요. %d %d 번째 보드 움직임 시작 시 보드판 상황은 이와 같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영어로 적힌 게 없으니까 선생님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을 고치면, 그리고 %s는 %s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는 놓기로 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저장하고 그대로 이 한글로 잘 적용돼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실행시키려면 얘를 X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창이 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안 놓고 있네요. 이번에는 선생님 먼저 둘 차례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운데, 그랬더니 컴퓨터는 여기다 뒀네요. 컴퓨터가 여기 뒀을 때 컴퓨터 기록이 여기 남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가 바텀 레프트에 뒀다라는 게 보이죠. 언제? 이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은 어디에 둘까? 여기다 둘게요. 이제 선생님은 같은 모양 X가 두 개나 있죠. 어디에 두면 이기겠죠? 여기에 두면 이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두서 이길 거예요. 이겼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볼까요? 휴먼이 이겼습니다. 즉 선생님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컴퓨터가 휴먼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첫 번째 보드 움직임 시작 시, 항상 이거는 이긴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긴 사람이 두기 시작 전에는 보드판 상이 이와 같아요. 어땠어요? 선생님이 먼저 뒀으니까 당연히 다 비어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휴먼은 선생님은 어디다 뒀죠? 제일 처음을 가운데 뒀죠. 그래서 미들 앤 미들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드 움직임 시작 시, 이것도 최종 승리자의 기준, 그게 선생님이니까 휴먼의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번째 두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는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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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 왜냐면 선생님 여기 뒀죠. 그 다음에 empty, 컴퓨터가 들었네요. 그럼 컴퓨터가 여기에 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empty, empty. 그러면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둔 건 여기.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놓는 거 어디에 놨냐? 휴먼은 바텀 라이트에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드 움직임 시작 시, 즉 승리자인 선생님 기준으로 세 번째 두기 시작하기 직전의 보드판 사항은 이러했습니다. empty, 비어있고, empty, 비어있고, empty, 비어있고, empty, 비어있고, 휴먼. 선생님 여기 뒀죠, 첫 번째. 요건 여전히 비어있네요. 컴퓨터는 여기 두고, 컴퓨터가 두 번째 동그라미 여기에 뒀네요. 그 다음에 휴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선생님은 어디 두면 된다? 여기 두면 됐었으니까 탑 레프트에 뒀었죠. 그래서 휴먼은 탑 레프트에 두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X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출력들이 어떻게 출력이 돼서 내용이 뜨는지도 이해가 되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199번째 줄에 이거 써줄 거예요. add to train 가로 열고 board history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idx. 이제 이 id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대괄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winner 그 다음에 winner decision이 되겠죠. 이것도 대괄호 열고 idx.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 변수의 몇 번째를 꺼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린 add to train 함수를 불러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위에 add to 함수가 있을 텐데 add to train 여기 있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winner이라고 적혀 있었나요? 여기 변수가 board history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board history 대괄호 idx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winner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board decision 그 다음에 대괄호 idx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여기 칸에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시켜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거 대해서는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딱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중점으로 볼 것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 위에 설명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시간 내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이 뜻의 의미를 이해해야겠죠. 이것이 열매하는 바는 우리가 아까 한 게임들이 있었죠. 과연 그 게임이 훈련 페이지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로젝트 돌아가기 훈련. 분명히 게임을 했는데 데이터들이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파이썬을 훈련시키는 소스 코드를 안 넣어줘서 그래요. 방금 선생님이 199번째에 쓴 것을 안 써서. 그럼 이번에 선생님 199번째 줄에 add to train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게임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데이터들이 훈련 페이지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뒤에 우리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런 창이 뜨죠? 이번에도 선생님이 먼저 하나 보네요. 선생님은 가운데. 그랬더니 컴퓨터는 여기 두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이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했던 것들이 훈련 페이지에 다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다시 뜬 게 보이나요?
자, 이것도 데이터들이 이긴 사람의 기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드 히스토리에 관한 리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미들미들에 넣었어요. 그때 놓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이 어땠죠? 다 empty였죠. 기억이 나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놓은 곳이 바텀 라이트예요. 그때 바텀 라이트를 놓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이 어땠냐?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S로 안 돼 있고 플레이어가 선생님 동그라미로 인지하면 되고 어퍼넌트가 X로 표시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부터는 미들 라이트에 넣었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두 번째 놓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바텀 라이트에 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놓기 직전에 보드판 사항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리스트들이 숫자가 아니라 글로 표현됐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서 그 다음에는 200번째 줄에 train new 모델을 함수를 써줄 거예요. 이때는 들여쓰기를 잘 맞춰서 써줘야 돼요. 자, 이것도 train new 모델이 위에 이미 선언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는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출되는 걸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해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까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학습 및 평가에 들어가서 훈련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어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다시 소스 코드를 컨트롤 S로 저장시킨 뒤에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게임을 할 때마다 데이터들은 자동적으로 훈련 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훈련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학습 및 평가에 우리가 따로 훈련시키세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게임을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도 컴퓨터 시작 안 하네요. 선생님부터네요. 선생님은 역시나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똑같이 뒀죠? 이렇게 게임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게임할 때 특히 학습을 막 시작했을 때 매우 형편없이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은 컴퓨터를 쉽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친구들이 한 줄에 3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라 생각하고 컴퓨터가 X, 선생님이 동그라미 X, 이렇게 한 줄에 같은 모양 3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친구들이 컴퓨터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입으로 이 한 줄을 완성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방금 친구들이 한 플레이대로 해야 된다고 컴퓨터에게 가르치게 되므로 똑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데이터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게임을 최대한 많이 실행해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게임을 하다가 무승부가 났어요. 근데 무승부 대에서는 특별한 이런 멘트가 안 적혀 있네요. 이렇게 무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많이 게임을 했나요? 훈련 페이지로 돌아가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인 게 보이나요? 한번 가볼까요? 아까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친구들은 더 많은 게임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봐요. 게임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눌러서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이 들면 학습 앤 평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Describe Your 모델을 눌러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볼 수 있는 의사결정 나무 분류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시각화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어디에 움직일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가 제일 위인데 만약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컴퓨터가 예측한 대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으면 컴퓨터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오른쪽에는 보드판 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무거나 써볼게요. 여기. 그거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빈칸에는 플레이어, 두 번째 빈칸에 플레이어, 세 번째는 비어있고, 네 번째 플레이어, 다섯 번째 비어있고, 여섯 번째 어퍼넌트, 그 다음 일곱 번째 어퍼넌트, 여덟 번째 비어있고, 아홉 번째 어퍼넌트가 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일 때 우리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사고 과정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렇게 위에서 시작돼요. 이런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에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은 얘는 탑 레프트에 둘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탑 레프트에 뒀으면 얘는 트루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렇죠? 이번에도 바텀 레프트에 둘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뒀으면 예측이 맞았네 해서 왼쪽으로 가요. 이번에 탑 라이트에 둘 거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탑 라이트에 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탑 라이트에 안 뒀어요. 그래서 예측이 실패했죠.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냥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시각화해서 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본 거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돌아가서 게임을 진행시켜 주세요. 똑똑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컴퓨터가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한 시스템이 강화 학습이라고 불리우는데 좋은 일을 할 때 강화해서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이란 것은 승리를 했을 때 학습을 시켜서 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